하겠습니다. 네, 8번 갑니다. 8번 역시 아직 15년이네요. 네,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중노위는 갑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청구한 재심 신청 사건에서 행시 문제가 11년도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진호위 단계를 생략하고 중노위 단계부터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초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추론하시고 그 퍼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누굽니까?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심은 기각됐었겠구나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요. 합의 부당 해고를 인정을 하며 2013년 10월 18일 A사는 백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을 지급하라 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해 사건이고요. 재심에 와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각 인용 상황이죠. 이유형입니다. 초심은 기각, 재심은 인용 이렇게 상황 뒤집어졌고요. 그러면 소송 누가 제기할까요? 물론 사용자가 되겠죠. 2, 3은 사용자가 움직입니다. A회사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도 1월달에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규정이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부과를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고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겠죠. 간접적인 구제 방식입니다. 제재력의 행사에 해당을 합니다. 금기법에 보면 몇 번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1년에 2번, 그 다음에 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번까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500만 원 부과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행강제금은 금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 처분보다는 앞에 나오는 계고 처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고는 금기법에서는 부과 예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2차 이행강제금 63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당시 계고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계고고요. 통지 처분입니다. 통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죠. 이 당시에 사업장이 이미 폐업이 됐고 갑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지금 구제명령의 내용이 원복시켜라랑 돈 줘라 이거였었습니다. 1차 때까지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이행강제금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행 안 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2차 때는 니네가 나한테 계고를 했을 때 이미 회사 없었다. 회사 없었기 때문에 우선 원복시킬 상황도 못 됐고 그다음 회사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간 데는 사실상 돈을 낼 입장도 못 했다.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돈을 줄 입장도 못 했다. 없는 상태였다. 며 A사는 2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1차 받아들이고 2차 불복합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면서 12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회사가 90일이 지났다. 100일 차에 심판 청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기간 내에 주수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90일은 지났는데 고지는 120일, 120일은 안 지났다. 그러면 100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동위원회가 각하 제기를 했다면 지금 이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행심위가 각하를 했다. 왜 각하했겠습니까?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법 27조 90일 지났기 때문에 청구기간 도과됐구나. 그래서 각하했겠죠. 했다면 A회사는 다시 취소를 제기해서 동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는요. 기산일이 언제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재결이 나왔으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즉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렇단 말이죠.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만 인정되죠? 전치주의 요건을 갖췄다.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시켜준다. 라는 것은 행정심판이 적법할 때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적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90일 지났는데 적법한 겁니까? 부적법한 겁니까? 행정심판법 27조 5항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고지의 효과입니다. 오고지의 효과. 불이익 방지 규정 보시게 되면 27조 5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오고지에 있으면 그 고지된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는 거죠. 100일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이 120일을 90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0일 해서 법적으로는 70일 차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90일 준수한 거니까 적법한 심판 맞고요. 그러면 지가 각하를 하든 아니면 본안 제기를 하든 뭐 상관없죠. 법원은 무슨 제기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직접 심사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적법이냐 부적법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각하냐 본안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 중노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요 구제명령도 진노위 중노위 가리지 않고 노동위가 할 수 있듯이 그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요 구제명령을 한 노동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위에서 구제명령을 한 노동위는 중노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도 중노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건 재결 아니고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분청이 돼요. 얘가 처분청이 되고 얘가 재결청이 됩니다. 얘가 재결청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이거는 근기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진노위 초심, 중노위 재심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뭐다? 일반 행정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 행정심판 들어가니까 일반 행정심판 중앙심의로 이렇게 간 거고 행정심판법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더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넘어가시고 제소기간 봅니다. 중노위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판 초심 판정 이건 뭐였죠? 거부 처분이었죠. 초심 기각돼 있었습니다. 취소하고 직접 구제 명령 구제 신청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행정심판법에 있는 직접 처분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직접 해버려요 그냥. 이를 이행하지 않자 33조에 따라서 부가예고 개고라고 했고요. 거친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부가 고지를 했고 이게 바로 급부하명 부가처분입니다. 2차로 부가예고와 부가처분했는데 사용자는 2차 부가처분에 불복하여 90일이 지나 취소심판을 중앙심입니다. 제기해서 각하제기를 받았다. 90일 기준으로 봐서 실수로 각하제기를 한 거죠. 같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를 했다. 이 각하제결이 위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결을 굳이 다툴 이유는 없겠죠. 그냥 원처분만 다툰 겁니다. 제결에 대해 소를 못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의한 위법 인정됩니다. 절차에 하자니까. 그래서 이 같은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2차 부가 처분 시부터 가게 되면 제소기간은 이미 지났겠지만은 뭐가 적용된다면 제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이죠. 특례 규정 적용된다면 준수했다고 봐줄 수가 있을 거다 이거죠. 120일 이내에 심판청 가능한 오고지 있었다면 90일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90일을 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몇 조가 적용된다? 27조 5항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적법이 아니라 적법인 것으로 전환되는 거죠. 적법한 심판 청구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행심위가 각하제기를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불문하고 적법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각하제결서에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을 해서 제소